네, 전기차 배터리 시장이 커지면서 글로벌 경쟁이 또 뭐 치열해지는 것은 뭐 당연한 겁니다. 경쟁도 경쟁이지만 미국 내 이제 전기차 시장이 급격히 확장되면서 수익이 좀 더 커질 것 같다라고 생각을 하는 와중에 외국계 증권사가 삼성 SDI나 뭐 LG 화학에 대한 또 의견을 하향 조정을 했다라는 그런 이슈가 우리 시청자님들한테 조금 아픈 뉴스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한번 확인을 해봐야겠죠. 내재화 이슈까지 나오고 있는데 그것은 아니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애널리스트도 많습니다. 어쨌든 오늘 다시 한번 체크해 보겠습니다.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이하나 연구위원 스튜디오에 모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네, 최근 미국의 전기차 시장에 투자라는 리포트를 내셨어요. 네. 네, 그 중에서도 미국 전기차 배터리 딱 집어서 네. 미국이다. 네.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궁금합니다. 네. 네. 뭐 아무래도 저희 항상 모멘텀을 찾게 됐잖아요. 네. 그래서 이번에는 어떤 모멘텀을 가지고 이제 배터리주들 같은 경우에는 이제 주가가 이제 상승을 할 수 있을까, 그런 포인트를 가지고 결국에는 이제 토픽을 좀 추천을 해드리거나 이런 흐름으로 가게 되는데, 이번 하반기 같은 경우에는 배터리주들에 대한 투자 포인트로 이제 모멘텀으로 작용할 수 있는 부분에 있어서 아무래도 미국 시장이 가장 좀 강력하다라고 보고 있어서 저희 아예 주제를 미국 시장으로 잡게 되었습니다. 미국 시장이 타 지역보다 좀 더 강력할 것이다. 왜냐하면 이슈가 계속적으로 나오고 있잖아요. 알겠습니다. 지금까지는 많이. 네. 네. 요번에 이제 그 문재인 대통령께서 미국 가셔서 네. 그다음 그 최태원 회장도 뭐 그렇죠. 같이 가서 뭐 여러 가지 네. 협력을 하고 오셨는데, 그 기점으로 이제 국내 기업들이 막 공장도 뭐 설립 더 네. 추가 증설하고 뭐 이런 걸로 알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나온 것들 한번 정리해 볼까요? 네. 원래 미국의 배터리 공장은 이제 LG가 있었어요. 그리고 SK 이노가 계속 짓고는 있었고, LG가 지금 한 5기가와트 정도가 미국의 공장이 있었고, 추가적으로 발표한 게 2025년까지 145기가와트까지 늘리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SK 이노베이션 같은 경우에도 지금 2025년 기준으로 보면은 104기가와트까지 지금 증설을 하겠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서, SK 이노베이션은 지금 포드하고 JV를 맺어서 지금, 그리고 플러스, 그리고 이제 단독 투자까지 들어가서 그 정도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LG 에너지 솔루션은 GM과의 JV하고 그 다음에 단독 투자까지 합쳐서 그 정도 규모로 이제 들어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배터리 소재 업체들 같은 경우에는 구체적인 계획까지는 나오지 않고 있는데, 지금 이미 발표가 된 것들은 된 소재들은 전액 정도가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요번에 뭐 사실 약간 그 정부와 같이 여러 가지 이제 그 코로나19 백신의 확보를 위해서 약간 뭐 주고받고 이런 것들이 좀 있어 보입니다. 제 눈에는. 뭐 다 동의하지는 않으실 수 있겠지만, 그러면 그렇게 공장을 투자하면 사실은 그 뭐 점유율은 좀 도움이 될 수 있지만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수익성은 괜찮은 건가요? 수익성에 대한 우려들을 많이 하시죠. 왜냐면은 저희 미국 쪽에다가 공장을 짓게 되면은 우선 먼저 드는 생각이 인건비 엄청 많이 올라가겠죠. 그리고 사실 리튬 같은 경우 뭐 리튬이라든지 니켈이라든지 분명히 미국 쪽 관련 기업들에 대한 원재료를 사용하도록 할 텐데, 그렇게 되면은 배터리 소재 가격이 올라가게 될 테고, 그럼 배터리 가격에 영향을 미치게 될 텐데, 그럼 수익성이 악화되는 거 아니냐라는 생각들을 많이 하시는데, 지금 바이든 정부에서 결국에는 보조금을 계속적으로 확대를 시키고 있잖아요. 그런 의미로 보시면은 미국 내에 자체 공급 역량을 키우고 싶다는 것이 핵심 포인트예요. 그렇게 보시면 배터리 가격이, 원재료가가 올라가더라도 배터리 가격으로 판가 전가가 가능해지고 보조금으로 그 부분을 대체를 해주겠다라는 뜻으로 보시는 것이 훨씬 맞지 않을까,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소재업체, 부품업체는 뭐 어느 정도 이해가 돼요. 그 셀업체, 그 뭐 예를 들어서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봐서 그 우리 이연나 연구원도 엄청나게 분석 열심히 하시고 훌륭하신 애널리스트이고, 외국계 증권사에 있는 분들도 뭐 훌륭하신 분들이고, 뭐 10년, 20년간 또 그 분석을 했을 수도 있고, 이런 상황에서 외국계 투자은행에서 뭐 좀 비싸다,
팔아야 된다 이렇게 나왔는데 의견이 뭐 상반되지 않습니까? 사실은 그렇죠. 어떻게 보세요? 이건 의견이 굉장히 분분한 것 같아요. 이거 어디까지나 애널리스트들의 의견이 굉장히 상반된 의견 시각이다라고 보고는 있는데, 우선은 뭐 내재화에 대한 부분이라든지 아니면은 새로운 경쟁자에 대한 부분을 가지고, 그리고 뭐 일부에서는 정말 뭐 IPO를 가지고 굉장히 다양한 시각들로서 지금 굉장히 시총이 과도화되어 있다라는 측면을 얘기를 하고 있는데, 우선 저희 계속 내재화에 대한 이야기들은 이미 너무 많이 다루었잖아요. 근데 네. 내재화는 뭐 한 번 더 정리를 해드리지만 완성차 업체들한테 지금 득이 될 부분이 전혀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이제 완성차 자동차 애널리스트 분들 의견도 거의 일정해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한 거는 이제는 더는 이견이 조금 없을 것 같다라고 보고 있고, 그리고 경쟁자적인 측면에 있어서도 저희 배터리 기술적인 측면이 그렇게 쉽게 도달할 수 있는 부분이 아니고, 기술 플러스 저희 대량 생산에 들어가는 부분도 수요를 잡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지금 외형 성장이 크게 일어나는 EV 시장에서 배터리 업체들이 아직은 몇 없잖아요. 이렇게 한계가 있는 것만 보더라도 알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말씀을 들으니까 과거 30년 전에 반도체 산업이 생각납니다. 아, 네. 네. 삼성전자, SK 하이닉스가 아니죠 그때는. 그 하이닉스도 여러 가지 굴곡을 많이 거쳤어요, 그렇죠? 그러면서 이제 업계가 재편이 되고 독일의 인피니온은 망하고 토시바도 뭐 망했다가 뭐 지금도 거의 뭐 살짝 살아난 정도 상태고, 이런 상황에서 삼성 SDI나 뭐 SK 이노베이션이나 LG 화학이나 보면은 3대 회사 아닙니까? 그다음에 이제 중국의 뭐 CATL도 있고 하긴 하지만, 그럼 우리나라가 정말로 앞서 나가야지. 과거에 30년 전에 있었던 이런 뭐 회사가 망하고 정부가 도와주고 독일의 인피니온이 망해서 업계가 콘솔리데이트 되고 뭐 이런 상황이 벌어질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좀 있어요. 네, 그럼 어떻게 생각하세요? 저도 그 부분을 굉장히 네. 우려를 많이 했었던 것 같고, 그래서 사실 저는 계속 레포트에 계속 주장을, 제 레포트를 보면 항상 똑같이 나오는 얘기가 한 가지가 있어요. 기술력 굉장히 중요한데 앞단에 있는 생태계가 굉장히 중요하다. 중국 업체들과 우리나라 업체들의 기술력만 가지고 계속 운운을 하기보다는 중국 업체들이 잘한 부분은 어쨌든 그 앞단에 있는 광산부터 가공 기술까지의 생태계 구축을 먼저 이룬 다음에 기술력을 잡은 부분이다. 그러면 그렇다고 우리나라와 그럼 중국이 더 앞서 있냐 이렇게 말씀드리는 부분이 아니고, 우리나라가 그렇기 때문에 그 앞단에 있는 생태계를 위해서 지금 굉장히 빠르게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어느 정도까지 이제 빠르게 올라오냐에 따라서 그 기술력이, 이제는 경쟁력이 좌지우지 될 것이다. 저는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그래도 배터리 셀보다는 소재 쪽이 더 좋다라고 이제 네. 리포트에 딱 적시하셨는데, 네. 그러면 뭐 그 특별한 아. 이유가 있습니까? 예. 저희 하반기 우선 저는 네. 당장 뭐 소재가 앞으로 소재 쪽이 더 좋다 이렇게 말씀드리기보다는 우선 저희 하반기 배터리 쪽을 전망을 해야죠. 뭐 네네. 저희 장기적으로 앞으로 EV 쪽에 대한 성장은 이제 누구나 다 생각을 하고 있지만 굉장히 변화도 많고 리스크도 많이 껴있고 노이즈도 많기 때문에 우선 당장 하반기의 모멘텀을 이제 북미 쪽으로 잡고, 북미 쪽으로 잡은 다음에 과 소재 중에 어느 쪽이 더 나을까라고 봤을 때 노이즈가 조금 많이 끼어져 있는 그런 셀 쪽보다는 소재 쪽에 조금 더 긍정적이지 않나라고 보고 있는 거고, 저희 북미 쪽 현지 공장 투자로 들어갔을 때 지금 리튬이라든지 니켈 쪽에 대한 공급의 원재료에 있어서 중국에 대한 의존도가 한국 업체들은 80에서 90% 이상이 됩니다. 그래서 다양한 기업들에 대한 공급의 다각화가 이루어진다면은 오히려 이런 소재 업체들한테 굉장히 긍정적인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다라는 측면에서 소재 쪽에 조금 제가 포인트를 잡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소재 쪽에 포인트를 잡으셨어요. 그러면 소재 너무 많아요.
양극재, 아, 음극재, 그렇죠. 동박도 있고요, 분리막도 있고, 그 다음에 혹시 리포트에는 안 써 있을지 모르지만 알박도 있습니다. 아, 예. 그렇죠? 예, 정말 종류가 많습니다. 예. 예, 전해질도 있고요. 예. 예. 그 중에서 어떤 게 제일 좋습니까? 우선 북미 쪽 모멘텀 자체로만 보면은 우선 그 모멘텀을 중심으로 본다면은 아무래도 양극재 업체한테 조금 유리하다라고 저는 보고 있고요. 그 모멘텀 자체로 봤을 때 양극재 중에서도 뭐 LG 서플라이 체인하고 SK 이노베이션 서플라이 체인들의 양극재 업체들은 의미가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전기차 배터리 역시 경쟁은 치열한 건 사실이고, 그러면 이제 돌발 변수도 있었고, 뭐 리포트를 통해서 또 하향하시는 분들도 있고, 아니다 그러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그 하반기에 배터리 2차 전지 투자자들이 그러면은 이런 이슈를 좀 중점적으로 보면 아이디어가 좀 더 생기고, 아니면 확신을 더 얻을 수 있고, 아니면 리스크다라고 하는 그런 이슈들이 있습니까? 우선은 저는 하반기에 조금 기대되는 부분. 첫 번째는 폭스바겐이 아직 JV를 미국 쪽에서는 안 맺었죠. 그렇기 때문에 과연 어떤 공급사를 택할 것인가, 어떤 배터리 기업을 택할 것인가, 이 부분도 좀 중요하게 작용을 하지 않을까. 그게 첫 번째고요. 이제 두 번째로 조금 리스크 요인이 될 수 있다면은 저희 최근에 이제 CATL이 굉장히 급부상을 하고 있어요. 많은 고객사들을 지금 수주를 받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이제 LG가 조금 리스크 요인으로 작용을 할 수 있겠죠. CATL이 조금 급부상을 할수록 LG 쪽은 조금 상대적으로 조금 악영향을 미칠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을 조금 보셔야 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럼 그 중에서 마지막으로 이제 좀 워낙에 밸류에이션이 좀 비싸서 그래도 그 중에서 조금 밸류에이션 상으로 조금 부담이 없고 실적도 다른 회사보다 조금 늘 수 있어서 우리가 좀 안전하게 투자할 수 있는 종목 한두 개 좀 뽑아주시죠. 네. 네, 우선 밸류에이션으로 말씀드리기에는 솔직히 멀티플이 너무 다들 높긴 합니다. 알겠습니다. 그래서 소재 업체들이 뭐 저평가되어 있다라고 이야기하기는 조금 어렵고요. 예. 소재 업체들 중에서 뭐 그냥 저는 에코프로비엠 정도는 2분기 실적도 굉장히 좋고 그리고 이제 외형 성장도 가져온 다음에 그다음에 저희 북미 현지 공장에 대한 계획도 하고 있기 때문에 좀 실적이라든지 모멘텀 상으로는 안정적이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 그럼 에코프로비움이 탑픽이다. 네. 뭐 이런 말씀이시네요. 네. 네, 잘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이한나 이베스트 투자증권 연구원이었습니다. 말씀 감사합니다.